2005년 1월 애리조나주의 어느 아파트, 이곳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젤라 스미스였습니다. 안젤라가 발견된 이 아파트는 다른 남성의 집이었고 그 남성 역시도 나중에 세상을 등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범죄로 보였던 이 사건에는 사실 더 기묘한 내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데이비드 버그입니다. 그의 직업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설교자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작가이기도 했고 또한 자칭 예언가이기도 했습니다. 버그는 자신을 모세 혹은 인자한 할아버지란 뜻의 그랜드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한 종교 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버그가 이끌던 종교의 이름은 패밀리 인터내셔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합니다. 패밀리 인터내셔널 단체 역시 그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칠드런 오브 갓이란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패밀리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패밀리 인터내셔널, 줄여서 흔히 패밀리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실제로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그런 종교 단체들이 그렇듯이 이 단체 역시도 자신들을 그저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라고 내세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버그와 이 패밀리 인터내셔널은 1970년대부터 그 기세를 불려가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말에는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하던 회원들이 1971년경에는 약 4,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회원들의 대다수는 10대, 20대 초반의 나이대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이 진행했던 노골적인 포교 방식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버그는 플러티 피싱이란 포교를 장려했습니다. 이 플러티 피싱이란 쉽게 말하자면 육체적인 관계, 즉 이성을 신체적으로 유혹해 종교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막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비정상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혈기왕성하지만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젊은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노골적인 포교 방식으로 인해 1978년에는 신도가 1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기세를 불려가면서 이들은 미국 내부에서만이 아닌 해외까지도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교 방식은 1986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이후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플러티 피싱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 내부에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 역시 신도로서 자라게 되었는데 패밀리는 이런 신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겉으로는 유아 교육 방송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그 내막은 사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세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패밀리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라이프 위드 그랜드파. 제목의 그랜드파는 바로 데이비드 버그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직역을 해보자면 그랜드파와 함께하는 삶, 즉 데이비드 버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인생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분히 세뇌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는 제목입니다.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인형들이 나오는 인형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이하게 영상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버그 본인의 실제 가족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버그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아내 카렌 저비, 다비디토란 별칭으로 불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두 자녀 중 다비디토는 버그의 친자는 아니었고 카렌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동을 위한 영상이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세뇌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히 기묘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상에는 아동 프로그램들이 대개 그렇듯이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노래들 중에는 가사 안에 복종하라는 뜻의 단어인 오베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또한 복종하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린 캐릭터 다비디토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그랜드파의 말을 듣지 않자 그 직후 다비디토가 가구의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인형극이지만 캐릭터가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대단히 과장되고 강하게 부딪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랜드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는 방식이었겠지만 그 묘사가 아동들의 인형극에서 보기엔 다분히 폭력적이고 또한 복종하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비침으로써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플러티피싱 포교 방식에서도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데이비드 버그는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교에만 이런 육체적 관계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단체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의혹들도 여러 건 제기되었는데요. 또한 버그 본인 역시도 그런 행위를 벌였다는 여러 가지 증언과 의혹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버그는 또한 자유로운 육체적 관계의 중요성도 주장했는데 이런 자유로운 관계에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족끼리도 필요하다면 굳이 금기를 두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정말 부적절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을 대단히 벗어나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동 납치 사건에 관여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튜어트 해리스 베일린입니다. 이 남성 역시도 패밀리 단체의 신도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고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결별하고 패밀리를 탈퇴한 2번째 부인이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자 스튜어트는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자 다급해진 그는 4명의 자녀 중 2사람만을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 아이들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자식들을 다른 곳에 숨길 때 패밀리가 스튜어트를 도와 납치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패밀리는 비슷하게 탈퇴를 원하던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납치한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의 단체였던 것이죠. 영상 속 이 남자의 이름은 리키 로드리게즈입니다. 영상의 촬영 날짜는 2005년 1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 안에서 그가 밝힌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학대를 받아왔고 자기에게 학대를 벌인 이들에게 복수를 벌일 것이며 하나하나 찾아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영상 속에서 리키는 자신이 가진 도구를 보여주면서 그가 내릴 처벌이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합니다. 리키가 겨우 찾아낸 목표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소개한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 안젤라 스미스였습니다. 리키는 가명을 사용하며 숨어서 지내던 안젤라 스미스의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알아냈습니다. 리키는 영상을 촬영한 후에 안젤라 스미스와 접촉해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며 집으로 부른 다음 안젤라의 목숨을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2사람은 패밀리 단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숨진 안젤라 스미스는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고 리키에게 학대를 저지른 인물이었는데요. 리키 로드리게즈의 정체 역시도 꽤 놀라웠습니다. 바로 리키 로드리게즈가 데이비드 버그의 아들, 즉 다비디토란 별칭으로 불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패밀리가 제작했던 아동 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한 그 캐릭터의 실존 모티브가 되었던 그 인물이던 것이죠. 지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는 사실상 높은 대접,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리키 로드리게즈가 밝힌 내용은 꽤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의 괴롭힘이었고 어떤 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 내의 젊은 신도들과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벌였던 인물들 중에 바로 숨진 안젤라 스미스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안젤라 스미스는 당시 리키의 보모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여동생도 이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20대가 되어 만난 여성 엘릭시아 무누멜과 깊은 사이가 되고 그녀와 혼인하며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연스레 패밀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때부터 그는 폐쇄적인 패밀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제대로 된 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뒤에 자신이 그동안 평생 알고 살아온 데이비드 버그의 가르침이 진짜 종교들의 교리와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들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웠다는 사실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즉 안젤라 스미스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그 뒤에 오래된 지저분하고 기묘한 내막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도주했던 리키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지인들과 아내에게 알렸으며 연락을 받은 지인들은 리키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괴로워하던 그는 차마 자수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자신의 차 안에서 역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따로 유서는 남겨진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리키는 사건 이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자기가 바라던 첫 복수를 이뤄내기는 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특히 안젤라는 자신이 숨지기 전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녀도 패밀리 안에서 세뇌된 피해자 중에 한 명이란 생각, 또 만약 복수의 대상자가 자기 잘못조차 모른다면 자신이 벌이는 복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듯합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인 지도자 데이비드 버그는 이미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골맞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비록 친자가 아니기는 했어도 엄연히 지도자의 아들로 인정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종교단체에 얽혀있던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